한국 그냥 일본 밑에서 일이나 시키면 돼.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는 일본과 손잡고 아시아의 하늘을 완전히 장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미국과 일본의 역사적인 공동 발사를 5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2025년 3월 워싱턴. 한국 독자 발사체 개발 진행 중. 존 밀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참 웃기는군. 저들이 뭘 안다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단 45일 후 자신이 무시했던 그 나라가 미국 최첨단 재밍 시스템을 정면으로 돌파한다는 사실을요. 펜타곤 긴급회의 소집, NSA 극비 분석 보고서, CNN 속보 전 세계 송출. 미국이 30년간 통제해온 동맹 구조가 단 72시간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온 걸까요? 미국 국무부 핵심 인사의 인생을 박살낸 그 기술.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 밀러입니다. 미국 국무부 우주정책국 국장으로 23년째 일하고 있죠. 2025년 3월 워싱턴의 이른 아침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습니다. 제 집무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이고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엔 미일 공동 정찰 위성 프로젝트 자료가 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며 저는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본 우주개발공단과 함께 만든 이 계획은 완벽했어요. 발사 일정, 궤도 설계, 데이터 공유 프로토콜까지 한치의 빈틈도 없었죠. 회의실 벽엔 지난 10년간 미일 우주협력 성과를 담은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승리감을 느꼈어요. 우리는 아시아의 하늘을 장악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보고서 뭉치를 넘겼죠. 그때 맨 아래 페이지에서 한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독자 발사체 개발 진행 중 참고사항.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고사항이라니. 그 단어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한국은 여전히 우리 감시망 안에서 움직이는 조용한 하청자에 불과했어요. 그들이 무슨 기술을 개발하든 결국엔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상 위 태블릿이 울렸어요. 일본 우주개발공단의 스즈키 아이코 박사로부터 온 메시지였죠. 최종 점검 완료. 성공 확률 99%.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훌륭합니다. 우리가 최고입니다. 그녀와 저는 이 프로젝트를 2년 동안 준비해왔어요. 기술도 자금도 정치적 지원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죠.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속 미일 협력 로드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동맹에는 서열이 있다고요. 미국이 정점에 있고 일본이 그 바로 아래에서 충실하게 따라온다고요. 한국. 그들은 그저 필요할 때 부를 수 있는 예비 인력일 뿐이었습니다. 제 머릿속 지도에서 한국은 작고 흐릿한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날 아침 저는 몰랐습니다. 제 확신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작고 흐릿한 점이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 거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서가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비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백악관 브리핑이 30분 후입니다. 저는 서둘러 서류를 챙기고 청사를 나섰어요. 오늘은 미일 공동 발사를 앞두고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는 날이었죠. 브리핑 준비실엔 이미 20명이 넘는 기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번쩍이고 녹음기들이 테이블 위에 늘어서 있었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미일 우주협력의 새 장을 열게 됩니다. 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뒷줄에 앉아있던 한 여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얼굴이 난지었죠. 워싱턴 포스트 소속이었던 것 같아요. 국장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왜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나요? 그들도 독자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순간 제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준비실 안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동맹에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아시아 전략 우주자산을 관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도 상당하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은 훌륭한 파트너죠. 다만 이번 프로젝트는 검증된 기술과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동맹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통제할 수 있어야 안보가 유지된다고요. 한국을 배제한 건 무시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브리핑룸 구석에서 에이미 박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국무부 동부가 우주안보 분석관인 그녀는 태블릿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죠. 나중에 알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메모했다고 합니다. 통제가 곧 안보라는 그의 믿음. 언젠가 무너질 것이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에이미와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국장님, 한국 보고서 읽어보셨나요? 그들의 암호 체계가 상당히. 저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에이미, 우리에겐 이미 완벽한 파트너가 있어요. 일본 말입니다.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녀의 우려를 기우로 치부했죠. 제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공식만 존재했습니다. 통제 가능한 동맹이 강한 동맹이다. 한국처럼 예측 불가능한 변수는 위험 요소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날 오후 제 책상 위엔 에이미가 올린 한국기술평가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서류 더미 맨 아래로 밀어 넣었어요. 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미일 공동위성의 최종 점검을 위해서였죠. 나리타 공항에 내리자마자 일본 측 수행원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들의 표정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발사센터는 도쿄 외곽 산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거대한 시설 앞에서 스즈키 아이코 박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밀러 국장님 환영합니다. 그녀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모든 게 완벽합니다. 제어실로 들어서자 수십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위성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은 각자 맡은 자리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죠. 아이코가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궤도 계산 완료, 통신 시스템 점검 완료, 자세 제어 장치 이상 무. 그녀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어요. 한 젊은 엔지니어가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박사님, 최종 시뮬레이션 결과 나왔습니다. 실패 가능성 0%입니다. 제어실 안에 환호성이 터졌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우리 편인 것 같았죠.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브리핑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발사 성공 후의 홍보 계획까지 촘촘하게 짜여 있었어요. 백악관 성명서 초안, 도쿄 총리실 발표문, 심지어 축하 리셉션 장소까지 예약되어 있었죠. 완벽하군요. 제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에이미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국장님, 한국 나로우주센터에서 궤도 데이터를 보내왔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이 하나 달려 있었죠. 저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이동현 단장의 이름으로 작성된 기술 보고서였어요. 그 안엔 우리가 계획한 궤도와 약간 다른 시뮬레이션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궤도 진입 3분 전 자세 제어 불안정 가능성 있음. 통신 프로토콜 이중화 권장. 한국 측의 조심스러운 조언이었죠. 저는 화면을 아이코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봤어요? 한국에서 뭔가 보내왔는데. 그녀가 자료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기우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스템은 이미 충분히 검증됐어요. 제어실로 돌아온 저는 에이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이미, 한국 자료 받았어요. 근데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전화 너머로 그녀의 망설이는 숨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국장님, 이동현 단장은 이 분야 전문가입니다. 최소한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에이미, 한국은 우리 수준을 몰라서 그래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발사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은 방 안 어두운 구석의 작은 변수일 뿐이라고요. 그들의 조언 따위는 필요 없다고요. 하지만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들기 전 문득 이동현의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자세 제어 불안정 가능성. 저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감았어요. 그게 경고였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닫게 됩니다. 발사 당일 아침은 맑았습니다. 제어실엔 30여 명의 엔지니어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국 국방부에서 온 장성들, 일본 총리실 관계자들, 그리고 CNN 카메라까지 모두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60초 전, 아이코의 목소리가 제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긴장한 손으로 난간을 움켜쥐었어요. 스크린 속 로켓이 하얀 연기를 뿜어내며 서 있었죠. 30초, 20초, 10초. 제어실 안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3, 2, 1 발사. 순간 굉음과 함께 로켓이 발사대를 박차고 솟구쳤어요. 불기둥이 하늘을 가르며 치솟았습니다. 성공입니다. 누군가 외쳤고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로켓은 완벽한 궤적을 그리며 상승했죠. 1분, 2분이 지났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정상이었어요. 1단 분리 성공. 2단 점화 정상. 엔지니어들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옆에 선 아이코와 눈을 마주쳤어요. 그녀도 미소를 지었죠. 우리는 해냈다고, 완벽하게 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궤도 진입 3분 전. 자세 제어 시스템 작동 확인.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계획대로였어요. 스크린엔 위성이 지구 궤도로 진입하는 시뮬레이션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 자세 제어 불안정 감지. 한 엔지니어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궤적 그래프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통신 신호 약화. 텔레메트리 데이터 끊김 발생.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어실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이코가 급하게 명령했죠. 백업 시스템 가동. 즉시. 하지만 스크린 속 빨간 선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자세 제어 응답 없음. 궤도 이탈 시작. 그 말과 함께 추적 신호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모니터엔 시그널 로스트라는 문구만 깜빡였습니다. 재접속 시도. 다시. 아이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엔지니어들이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렸지만 신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0초가 지났죠. 1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가 올라왔어요. 위성. 궤도 진입 실패. 태평양 상공에서 추락 예상됩니다. 제어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CNN 카메라가 우리를 비추고 있었고 일본 관계자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코가 천천히 제 쪽을 돌아봤어요. 그녀의 눈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국방부, 백악관, 의회. 한꺼번에 쏟아지는 연락들. 저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때 문득 이틀 전 한국에서 보내온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궤도 진입 3분 전 자세 제어 불안정 가능성. 이동현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죠. 제어실 밖 복도로 나왔을 때 에이미로부터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국장님, 워싱턴이 난리입니다.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 위성 시스템 검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는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14시간 동안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구름 위로 보이는 태평양 어딘가에 우리 위성이 추락했겠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국무부 차량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바로 위기 대응 회의입니다. 운전사가 급하게 말했어요. 차는 곧장 국방부 청사로 향했죠.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10여 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보 로버트 헤이즈, 백악관 안보보좌관, 합참의장. 모두 굳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맨 끝에 앉았습니다. 헤이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밀러 국장, 상황이 심각합니다. 아시아 전역에 정찰 공백이 생겼어요. 중국과 북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죠. 재발사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백악관 측에서 물었습니다. 저는 건조하게 대답했어요. 일본 측과 협의 중입니다만 최소 6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6개월? 합참의장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동안 우리 눈을 감고 있으라는 겁니까?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모두가 저를 비난하는 눈빛이었죠. 헤이즈가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한국의 아리랑 위성 시스템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한국 위성은 이미 3기 이상 운용 중이고 해상도도 우리 기준에 근접합니다. 나로우주센터는 다음 달 차세대 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헤이즈가 설명을 이어갔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국에 도움을 청한다. 그건 제 경력 전체를 부정하는 일이었어요. 지난 20년간 쌓아온 미일 중심 전략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국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백악관 측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 기술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안 프로토콜과 호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검증? 헤이즈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밀러 국장, 지금 검증 타령할 때가 아닙니다. 현실을 보세요.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헤이즈가 계속 말했죠. 한국 국방부를 통해 비공식 협력 타진을 시작하겠습니다. 밀러 국장이 직접 서울로 가십시오. 제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서울에 가서 뭘 하라는 겁니까? 협상하십시오. 그리고 설득하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한다고. 헤이즈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이 무거워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에이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건 동맹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굴욕이 아니에요. 저는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에이미, 당신은 몰라요. 제가 한국의 고개를 숙이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제 목소리엔 절망이 배어 있었죠. 국장님이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손을 내미는 겁니다. 에이미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한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포토맥 강이 어둠 속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엔 서울행 항공권 예약 확인서가 놓여 있었죠. 자존심이냐 생존이냐? 그 선택 앞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사흘 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공개 입국이었어요. 외교부 차량이 저를 곧장 서울 시내로 데려갔죠.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낯설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글 간판들이 빼곡했어요. 차는 외교부 청사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국장님, 이쪽입니다.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갔죠. 긴 복도를 지나 협상실 앞에 섰을 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가운데 앉은 남자가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존 밀러 국장님이시죠? 이동현입니다. 나로우주센터 단장입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어요. 옆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민지입니다. 위성통신 책임자입니다. 그녀는 고개만 끄덕였죠. 그리고 한 명 더. 한지호 국방부 정책실장입니다. 중년 남성이 무표정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먼 길 오셨습니다. 이동현이 물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그의 태도엔 예의는 있었지만 온기는 없었어요. 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단장님, 우리의 상황을 아실 겁니다. 미국은 지금 아시아 정찰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제 목소리는 가능한 한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한국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동현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협조라는 단어가 흥미롭네요, 국장님. 그가 저를 똑바로 봤죠. 지난 3년간 미국은 우리 위성 해상도를 50cm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우리 발사 일정에 간섭했고 통신 프로토콜까지 검열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게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이동현이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시니 솔직히 당황스럽습니다. 한지호가 끼어들었어요. 국장님,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일 생각이 없습니다.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넘기거나 운용권을 공유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제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나왔어요. 저는 한국이 미국의 제안을 거절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김민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동등한 파트너십이라면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통제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저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동등한 파트너십? 한국이 미국과 동등하다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난 20년간 쌓아온 모든 구조가 흔들리는 기분이었죠. 구체적으로 뭘 원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동현이 태블릿을 켰어요. 첫째, 해상도 제한 완전 철폐. 둘째, 발사 일정 독자 결정권. 셋째, 데이터 공유는 상호동의 하에 이루어집니다. 그가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죠. 그리고 넷째, 한지호가 덧붙였습니다. 한미 공동 임무는 동등한 의사결정 구조로 진행됩니다. 미국이 명령하고 한국이 따르는 구조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는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새로운 룰을 제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지원 요청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 단장님,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워싱턴이 이 조건들을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동현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럼 워싱턴이 다른 대안을 찾으시죠, 국장님. 우리는 급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대체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고 저는 그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이동현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우리는 급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에임이었어요. 국장님, 회의는 어땠습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악이었어.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하게 나왔어. 예상했습니다. 에이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국장님, 제가 3년 전부터 올린 보고서들 기억하시죠? 한국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계속 경고했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알아. 내가 읽지 않았지. 전화 너머로 에이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이제라도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뭘? 한국 보고서들이요. 이동현 단장과 김민지 박사가 지난 5년간 뭘 해왔는지 아셔야 합니다. 에이미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우리가 주지 않았던 기회에서 나온 결과들입니다. 한 번만이라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에이미가 계속 말했죠. 국장님이 일본만 믿으시는 동안 한국은 혼자 걸어왔어요. 미국의 승인도 지원도 없이요. 그런데 성공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셔야 해요. 전화를 끊은 뒤에도 그녀의 말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에이미가 3년간 보낸 보고서 파일들이 이메일함에 쌓여 있었죠. 제목만 봐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국 독자 암호체계 개발 현황, 나로우주센터 기술 독립 분석, 아리랑 위성 성능 평가.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2022년 작성된 보고서였어요. 한국은 미국의 GPS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독자 측의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저는 스크롤을 내렸죠. 두 번째 파일. 김민지 박사팀이 개발한 양자 내성 암호는 미국 NSA 기준을 초과하는 보안 수준을 보입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초과한다고? 미국 기준을? 세 번째 파일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문서 상단에 빨간 글씨로 기밀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검게 가려져 있었죠. 보안 등급이 높아서 에이미도 전체 내용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페이지 중간쯤 검열을 빠져나간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감시받지 않는 눈이 될 것이다. 이동현 단장이 직접 쓴 문장이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감시받지 않는 눈.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겠다는 선언? 아니면 독자 생존을 위한 각오?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본 게 아니라 제 편견을 봤다는 걸요. 지난 20년간 저는 한국을 미국 시스템 안에 가둬두려 했어요.
해상도를 제한하고 발사 일정을 통제하고 데이터를 검열했죠. 그게 동맹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틀을 벗어났어요.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던 자유 속에서 그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들어 에이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 방문 일정 잡아줘. 직접 봐야겠어.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이었는지 기대였는지 저도 잘 몰랐어요. 어쩌면 지금까지 제가 쏟아야 했던 모든 힘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향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죠. 창밖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뒤, 저는 고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4시간이 걸렸어요. 창밖으론 논밭과 산이 이어졌고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죠. 저기 보이는 게 나로 우주센터입니다. 운전사가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발사대가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하얀 구조물이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었죠. 생각보다 훨씬 규모가 컸습니다. 차는 정문을 지나 제어동 앞에 멈췄어요. 이동현이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장님.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센터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복도는 깨끗했습니다. 벽엔 역대 발사 성공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나로호, 누리호, 그리고 최근의 아리랑 위성들까지. 하나하나가 한국의 기록이었죠. 저는 속으로 인정하기 싫었지만 인상적이었습니다. 먼저 제어실부터 보시죠. 이동현이 카드를 찍고 문을 열었어요. 순간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어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어요. 대형 스크린 6개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위성 궤도 추적, 통신 상태, 지상국 연결 현황. 모든 데이터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표시되고 있었죠. 엔지니어들은 각자 자리에서 집중하며 일했어요. 긴장한 모습이 아니라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미국 GPS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김민지가 다가와 설명했어요. 독자 측의 시스템과 지상 추적망으로 운영하고 있죠. 그녀가 화면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한반도 주변 해상에 설치된 추적 안테나들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독자적으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동현이 고개를 끄덕였죠. 미국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통신실로 이동했습니다. 김민지가 서버실 문을 열었어요. 여기가 새로운 암호 체계가 돌아가는 곳입니다. 수십 개의 서버들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죠. 깜빡이는 불빛들만이 움직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양자내성 암호와 주파수 호핑을 결합했습니다. 김민지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미국 재밍 신호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국 재밍을 뚫는다고? 그게 가능하다고? 테스트해 보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민지가 미소를 지었어요. 3개월 전에 시뮬레이션 완료했습니다. 성공률 98%였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발사 준비동으로 이동했을 때 저는 완전히 압도되어 있었어요. 거대한 로켓이 수평으로 누워 점검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죠. 다음 달 발사 예정입니다. 이동현이 말했습니다. 차세대 아리랑 위성이에요. 해상도는 25cm까지 가능합니다. 25cm. 그건 미국 군사위성 수준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허가를 받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한 기술을 만들어 왔다는 걸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통제받지 않기 위해서 독립을 위한 몸부림이 이 모든 결과물을 낳은 거였습니다. 국장님. 이동현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놀라셨죠? 그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예, 놀랐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가 몰랐던 동안에 만들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 수평선 너머로 한국의 위성들이 지구를 돌고 있겠죠. 미국의 허락 없이, 미국의 통제 없이.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존경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워싱턴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결정 빨리 내려주십시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결정할 때가 왔구나.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나로우주센터에서의 하루는 제 세계관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워싱턴을 어떻게 설득할지 막막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에이미에게 전화했습니다. 한국과 공동 임무를 추진하고 싶어. 예행 테스트부터 시작하자. 전화 너머로 에이미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입니까, 국장님? 저는 확신 있게 대답했죠. 그래, 준비해줘. 사흘 뒤 예행 발사 날이 왔습니다. 테스트용 소형 위성이었어요. 저는 다시 나로우주센터 제어실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워싱턴에서 마이크 레이놀즈 연락 장교도 함께였죠.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이동현의 목소리가 제어실에 울렸습니다. 스크린 속 로켓이 발사대에 서 있었어요. 이번엔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한국 기술을 믿고 있었거든요. 10초. 5, 3, 2, 1 발사. 로켓이 불기둥과 함께 솟구쳤습니다. 제어실 안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죠. 1분이 지났습니다. 1단 분리 성공. 2분. 2단 점화 정상. 3분. 궤도 진입 준비 완료. 그리고 5분 후 위성이 목표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제어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죠. 이제 통신 테스트 시작합니다. 김민지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위성에서 보내온 영상 신호였습니다. 해상도가 놀라웠어요. 지상의 자동차 번호판까지 읽을 수 있을 정도였죠. 암호화 프로토콜 작동 확인. 김민지가 보고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마이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국장님, 텔레메트리 신호가 잡히지 않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마이크가 자신의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심어둔 백도어가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어떤 신호도 수신되지 않아요. 저는 김민지를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던 거죠. 아니, 처음부터 의도한 거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감시망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이 단장님, 제가 이동현을 불렀습니다. 그가 천천히 저를 돌아봤어요. 예, 국장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백도어를 막으신 겁니까? 이동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개발한 기술의 핵심입니다.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는 것. 미국도 예외가 아니죠. 그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어요. 미국은 한국 위성을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이었죠. 지난 40년간 유지해온 동맹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이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워싱턴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건 심각한.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어요. 잠깐만. 제어실 밖으로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창밖으론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며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었죠.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기술. 그건 곧 미국 패권의 붕괴를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어요. 바로 이 기술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에이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국장님, 테스트 결과 어떻습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성공했어. 완벽하게. 그런데 말이 끊겼습니다. 그런데요? 에이미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 완전히 독립된 시스템이야. 미국 백도어가 전부 무력화됐어.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에이미가 한참 뒤에 말했어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네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나도 몰라. 하지만 분명한 건 이 기술 없이는 우리가 아시아를 지킬 수 없다는 거야. 제어실로 돌아갔을 때 이동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결정하셔야 합니다. 본 임무를 진행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건지.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알았어요.
통제를 포기하고 신뢰를 선택하는 순간. 미국 중심 세계관을 내려놓는 순간. 진행합시다. 제가 말했습니다. 몬 발사 일정 잡아주십시오. 이동현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몬 발사 승인 소식이 워싱턴에 전해지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국방부, 백악관, 의회. 모두가 제게 전화를 걸었죠. 가장 먼저 찾아온 건 로버트 헤이즈였습니다. 화상회의 화면 속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밀러 국장, 정신 차리십시오. 그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위성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차관보님, 지금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습니다. 한국 기술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헤이즈가 책상을 쳤습니다. 대안? 그건 항복이에요. 우리가 동맹을 통제하지 못하면 안보도 없습니다. 통제가 전부는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한국은 검증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헤이즈가 비웃었죠. 앞서 있다고? 밀러, 당신 제정신입니까? 회의는 30분 동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결국 헤이즈가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좋습니다. 몬 발사를 승인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미국의 재밍 테스트를 반드시 포함시키십시오. 한국 시스템이 정말 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밍 테스트요? 그건 한국을 자극하는 겁니다. 헤이즈가 냉정하게 말했죠. 자극이든 뭐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면 그건 동맹이 아닙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국장.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재밍 테스트라니. 그건 한국 기술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였죠. 신뢰가 아니라 의심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음 전화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스즈키 아이코였어요. 밀러 국장님 들었습니다. 한국과 공동 임무를 진행하신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코 박사, 이건 버리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급박해서 그녀가 제 말을 끊었죠. 상황이 급박하면 동맹을 바꿉니까? 우리가 2년 동안 준비한 건 뭡니까? 박사님 기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패했잖아요. 제 말에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아이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우릴 포기하는 겁니까? 한 번 실패했다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코가 계속했죠. 일본 총리실에서 이미 항해 전화를 넣었습니다. 미일 동맹에 금이 가고 있어요.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호텔 방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사방에서 압박이 쏟아지고 있었죠. 미국은 통제를 요구하고 일본은 배신감을 호소하고 한국은 동등함을 원했습니다. 에이미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국장님, 헤이즈 차관보가 재밍 테스트 공식 요청서를 한국 측에 보냈습니다. 이동현 단장이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즉시 이동현에게 전화했습니다. 단장님, 재밍 테스트 건은 제가 몰랐습니다. 국방부가 독단으로 이동현이 차갑게 말했어요. 국장님, 이게 미국의 진심입니까? 협력이 아니라 검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단장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동현이 한숨을 쉬었죠. 국장님, 한 사람의 믿음으론 부족합니다. 미국 전체가 우릴 존중해야 해요.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말했어요. 이동현이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사흘. 사흘 안에 결론 내주십시오. 그 이후엔 우리도 다른 선택을 고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미국의 오만함, 일본의 질투, 한국의 자존심. 모든 게 한꺼번에 저를 짓누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걸요. 이 임무가 실패하면 아시아 안보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제가 쌓아온 모든 것도 함께 무너지겠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직접 가서 헤이즈를 설득해야 했어요. 재밍 테스트를 철회시켜야 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일단 성공해야 한다고요.
그 뒤는 제가 책임지겠다고. 모든 힘이 마지막 싸움을 향해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의 사흘은 지옥이었습니다. 헤이즈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완강했어요. 제밍 테스트는 필수입니다. 이건 후퇴할 수 없는 선입니다. 결국 저는 타협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죠. 테스트는 하되 최소한의 강도로만. 그리고 한국과 사전 합의하겠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왔을 때 이동현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제밍 테스트를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을 증명할 기회이기도 하죠. 김민지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2025년 5월 15일. 몬 발사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어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죠. 호텔에서 고흥까지 가는 동안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나로우주센터는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제어실엔 평소보다 2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 미국 연락관들, 국방부 관계자들. 모두가 오늘을 기다려왔죠. 국장님, 마이크가 다가왔습니다. 콜로라도 우주군 사령부와 연결됐습니다. 제밍 장비 대기 중이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발사 준비 완료. 이동현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로켓이 떠올랐어요. 차세대 아리랑 위성을 실은 누리호였죠. 하얀 기체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60초 전. 제어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죠. 30초, 20초, 10초. 김민지가 자신의 콘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3, 2, 1 발사. 굉음과 함께 로켓이 솟구쳤습니다. 불기둥이 발사대를 삼키고 누리호는 하늘을 가르며 올라갔어요. 제어실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지만 저는 박수 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1단 분리 성공. 2단 점화 정상.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고도 200km 돌파. 페어링 분리 완료.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너무 순조로웠습니다. 궤도 진입 3분 전. 이동현이 알렸습니다. 바로 그때 마이크에 무전기가 울렸어요. 콜로라도에서 온 신호였죠. 제밍 테스트 시작 승인.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밍 신호 감지. 한 엔지니어가 외쳤어요. 화면에 빨간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신 신호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신호색이 하락. 50%, 30%. 목소리들이 겹쳐서 들려왔습니다. 김민지가 급하게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주파수 호핑 가동. 하지만 제밍 신호는 더 강해졌습니다. 통신 불안정 발생. 텔레메트리 데이터 끊김. 제어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스크린 속 위성 궤적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만약 지금 실패한다면 한국은 기술을 잃고 미국은 국제적 조롱거리가 됩니다. 일본은 이 순간을 기다리며 비웃겠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신호색이 20%, 15%.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민지가 이동현을 돌아봤어요. 단장님, 비상 프로토콜 가동해야 합니다. 이동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인. 전체 시스템 전환하라. 김민지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화면 속 그래프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신호색이 10%, 5%. 제어실이 거의 패닉 상태였어요. 누군가 끝났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 제 신념, 제 자존심, 제 커리어. 모두가 이 10초 안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믿기로 한 결정이 최악의 실수였던 걸까요? 그때 김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최종 프로토콜 투입합니다. 김민지의 손이 엔터키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최종 프로토콜. 그게 뭔지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이게 마지막 카드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투입. 그녀가 키를 눌렀습니다. 화면 속 코드들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신호 그래프는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3%, 2%, 1%. 제어실 안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만 바라봤어요.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구나. 정말 끝났구나. 그때 이동현이 제 옆에 섰습니다. 국장님.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이 긴박한 순간에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요? 정말 동맹을 지키고 싶은 겁니까? 저는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동현이 계속 말했죠. 아니면 미국이 흔들리는 게 두려운 겁니까? 그 질문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동현이 무릎을 굽히고 제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지난 30년간 미국은 동맹을 통제하며 안보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안보였습니까?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이동현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국장님이 두려워하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변화예요. 미국이 더 이상 모든 걸 통제할 수 없다는 현실이 두려운 거죠. 제 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게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23년. 제가 국무부에서 일한 시간입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저는 미국 중심의 세계를 만들려 했어요. 동맹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우리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려 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체계, 제가 섬겼던 시스템, 제 자존심. 모두가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에이미가 제어실로 들어왔습니다. 언제 온 건지 몰랐어요. 그녀가 제 옆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국장님, 진짜 동맹은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서로를 믿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믿으면 우리가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에이미가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오히려 강해집니다. 한국이 강해지는 게 미국이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강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요. 동맹을 통제해야 안보가 유지된다고 믿었지만 그건 두려움에서 나온 생각이었어요. 진짜 힘은 신뢰에서 나온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단장님, 제가 이동현을 봤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한국을 무시했고 일본만 믿었고 통제만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동현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국장님,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예요.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봤죠. 우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시노그래프는 여전히 바닥이었어요. 위성은 아직 살아있지만 통신은 거의 끊긴 상태였죠. 재밍이 계속되는 한 회복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재밍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라는 걸요. 콜로라도 우주군 사령부는 제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단 명령을 내리면 즉시 멈출 겁니다. 하지만 그건 한국 기술을 완전히 믿는다는 뜻이었어요. 미국의 안전장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였죠. 만약 그래도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제게 돌아올 겁니다. 마이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명령만 내리시면 재밍을 중단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간절함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재밍은 계속해. 제어실이 술렁였어요. 마이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국장님? 저는 김민지를 돌아봤습니다. 박사님, 할 수 있습니까? 재밍 속에서도 신호를 되찾을 수 있습니까? 김민지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72시간만 주십시오. 72시간. 3일입니다. 그동안 위성은 표류할 겁니다.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았어요. 하지만 저는 결정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을 믿겠습니다. 재밍은 유지하되 모든 통제권을 한국 측에 넘깁니다. 제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어요. 이동현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72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나로우주센터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동현이 준비해준 숙소에 머물며 매시간 제어실을 찾았습니다. 김민지와 그녀의 팀은 잠을 자지 않았어요. 교대조도 없이 그들은 계속 키보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엔 끊임없이 코드가 흘러내렸고
커피 잔이 책상 위에 쌓여갔죠. 첫 24시간 동안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신호그래프는 여전히 1%에 머물러 있었어요. 워싱턴에서 전화가 쏟아졌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에이미가 대신 대응해주고 있었죠. 국장님. 마이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콜로라도에서 재밍 중단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성이 표류하고 있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계속하라고 전해. 한국을 테스트하는 게 목적이었잖아. 48시간째 김민지가 처음으로 휴게실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커피를 건넸죠. 괜찮으십니까? 김민지가 쓰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론적으론 가능한데 실제론. 믿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박사님이 해낼 거라고 믿어요. 김민지가 저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녀가 다시 제어실로 들어갔습니다. 60시간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신호감지. 한 엔지니어가 외쳤어요. 신호그래프가 1%에서 3%로 올라갔습니다. 미미했지만 분명한 변화였죠. 주파수 대역 확장 성공. 김민지가 보고했습니다. 양자 암호 레이어 활성화. 그녀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10%, 20%, 30%. 그래프가 계속 올라갔어요. 재밍 신호는 여전히 강력했지만 한국 시스템은 그 사이를 뚫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70시간째 신호 세기가 50%를 넘었습니다. 제어실의 환호성이 터졌어요. 이동현이 제 어깨를 두드렸죠. 거의 다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72시간 정각. 김민지가 최종 명령을 입력했습니다. 전체 시스템 재부팅. 화면이 잠시 깜빡였어요. 그리고 신호그래프가 한순간에 90%까지 치솟았습니다. 통신 완전 회복. 엔지니어들이 소리쳤습니다. 텔레메트리 데이터 수신 중. 화면에 위성 상태가 표시되기 시작했어요. 모든 시스템이 정상이었습니다. 영상 신호 들어옵니다. 김민지가 외쳤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위성 카메라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흐릿했지만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구의 모습을요. 푸른 바다와 구름, 대륙의 윤곽.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해상도였습니다. 주민. 이동현이 명령했습니다. 화면이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특정 지역으로 초점이 맞춰졌죠. 저는 그 지역을 알아봤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였어요. 더 확대됐습니다.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건물들 사이로 우주군 사령부 기지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까지 읽을 수 있을 정도였죠. 제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것 같았어요. 한국 위성이 미국 본토를 이렇게 정밀하게 포착하다니. 미국이 감춰두었던 사각지대까지 모두 드러났습니다. 마이크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국장님. 이건. 저는 그의 어깨를 잡았어요. 이게 바로 동맹이야, 마이크.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거지. 이동현이 다른 지역으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한반도, 일본, 중국, 러시아. 모든 지역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미국 위성도 잡지 못했던 북한 내부 시설까지 포착됐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믿을 수 없어. 정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 때문인지 경외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국장님. 김민지가 다가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미국 재밍을 완전히 돌파했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박사님이 해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셨어요. 제어실 안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서로 껴안으며 울었어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동맹이구나. 이게 진짜 힘이구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후배가 아니라고요. 그들은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한, 아니 어쩌면 한 발 앞서 나간 파트너였습니다. 성공 소식은 즉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워싱턴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어요.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 모두가 이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했죠. 밀러 국장, 이게 정말입니까?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확신 있게 대답했어요. 예. 한국이 해냈습니다. 우리 제밍을 완전히 돌파했고 목표 이상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헤이즈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측이 말했죠. 공동 기자회견을 준비하십시오. 이건 숨길 수 있는 성과가 아닙니다. 사흘 뒤 저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브리핑룸에 서 있었습니다. 옆엔 이동현이 서 있었어요. 수백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죠. CNN, BBC, NHK, 알자지라. 전 세계 언론이 모여들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역사적인 순간을 발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어요. 한미 공동 우주 임무가 완벽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술적 성공이 아닙니다. 동맹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지난 40년간 미국은 동맹을 관리해왔습니다. 통제하고 제한하고 우리 방식대로 움직이게 만들었죠. 이동현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와 눈을 맞추고 말했습니다. 그게 잘못됐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죠. 동맹은 누군가가 위에 서고 누군가가 아래에 있을 때 유지되지 않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진짜 동맹은 서로를 존중하고 믿을 때 완성됩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럼 미국이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뜻입니까?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은 미국의 최우선 우주 동맹국입니다. 홀이 술렁였습니다. 일본 기자가 일어나 물었죠.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기술과 신뢰는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이동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동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굳게 악수했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죠. 이 장면은 몇 초 뒤 전 세계로 송출될 겁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수십 개의 손이 올라갔어요. 국장님, 미국 의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반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국 없이는 아시아 안보를 지킬 수 없어요. 한국 해상도 제한은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완전히 철폐됩니다. 한국은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이 통제권을 포기하는 겁니까? 제가 웃었습니다. 통제권이 아니라 독점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린 이제 함께 하늘을 나눕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무대 뒤로 나왔을 때 에이미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국장님, 실시간 반응입니다. 화면엔 뉴스 헤드라인들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미국, 한국을 최우선 우주동맹국으로 격상 일본, 미한 협력의 충격. 새로운 우주 질서의 탄생 한국, 우주강국 반열에. 도쿄발 뉴스도 있었습니다. 일본 내각 긴급회의 소집 아베 전 총리, 미국 배신 비난전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배신이 아니라 현실 인정이었는데 말이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헤이즈였어요. 저는 받지 않으려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차관보님. 헤이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밀러, 당신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미국 안보를 지켰습니다. 한국과 함께요. 헤이즈가 비웃었습니다. 안보를 지켰다고? 통제력을 잃었으면서. 차관보님. 제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통제력 잃는 게 두렵다면 그건 진짜 동맹이 아닙니다. 한국이 강해지는 게 미국이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강해지는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에이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멋있었습니다, 국장님. 저는 고개를 저었죠. 늦었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 아리랑 위성이 지구를 돌고 있겠죠. 미국의 눈이 아니라 한국의 눈으로. 하지만 그게 우리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동현이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축하 만찬 준비됐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걸었어요. 단장님,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이동현이 웃었습니다. 서로 부탁입니다. 그날 밤 남산타워에서 불꽃놀이가 열렸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변했죠. 일주일 뒤 저는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혼자였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전망대로 향했죠. 저녁 8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들이 도시를 채우고 있었어요. 한강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죠. 저는 유리창에 기대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인 관광객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죠. 저기 아리랑 위성이 지나가고 있어.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거야.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와, 진짜요?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미국도 인정한 최고의 위성이래. 우리가 세계 1등이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등. 그 단어가 이제 전혀 거슬리지 않았어요. 한국이 1등이 되는 게 미국에겐 위협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전망대 한쪽에서 레이저 쇼가 시작됐습니다. 밤하늘에 아리랑 위성 발사 성공이라는 글자가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환호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도 휴대폰을 꺼내 그 모습을 담았죠.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워싱턴에 제출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동맹 구조를 위한 재현 통제에서 신뢰로. 손가락이 화면 위를 움직였습니다. 지난 40년간 미국의 동맹 정책은 통제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문장을 적으며 제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독자적 기술과 비전을 가진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타이핑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앞으로의 동맹은 명령이 아닌 대화로, 통제가 아닌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손가락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한국을 퍼스트 파트너로 인정하고 모든 우주 안보 전략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퍼스트 파트너. 그 단어를 쓰는 순간 뭔가 후련해졌어요. 23년간 쌓아온 편견을 완전히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국만이 옳다고 믿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동현이었어요. 국장님, 어디 계십니까? 저녁 약속 잊으신 건 아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산타워에 있어요. 보고서 쓰고 있었어요. 혼자 거기서 뭘 하십니까? 같이 있죠. 이동현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전화를 끊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과의 동맹은 미국의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강점입니다. 우리가 통제를 버리고 신뢰를 선택했을 때 진짜 안보가 시작됩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이 보고서는 내일 워싱턴으로 보낼 겁니다. 반대도 있겠죠. 비판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옳은 길이라고요. 전망대를 나와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서울거리는 활기찼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죠. 한 카페 앞을 지나는데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우주 강국 5번째 국가로 공식 인정.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카페 안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자랑스러워하는 한국 사람들.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그들을 하청업체쯤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내일 워싱턴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실패자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창밖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실제로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빛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개인 일기였어요. 오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편견을 버렸고 오만함을 내려놓았다. 한국이 나를 가르쳐줬다. 진짜 힘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지난 한 달이 꿈 같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에이미가 보낸 메시지가 있었어요. 국장님,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옳았어.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워싱턴을 설득하고 의회를 납득시키고 새로운 동맹 구조를 만들어가야 하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았으니까요. 하늘은 한국 편이라는 걸. 그리고 그게 곧 우리 편이기도 하다는 걸.